있습니까? 지금 끝에 다가오고 있죠. 앞으로 한 4번 정도 하면 끝납니다. 특근은 한 3번 정도, 3, 4회 정도. 오늘은 연소확률 분포를 배워요. 부단원의 타이틀은 연소확률 분포와 연소확률 변수와 정두 분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 전체 집합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확률 변수 x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x가 이렇게 뭐 반띠는 아니지만 나눠서 이게 셀 수 있는 확률 변수가 따라가는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요. 이산 확률 분포. 근데 그 확률 변수가 이제 셀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연속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오늘 배우는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게 뭐냐면 그 이산 확률 분포 나라에서의 가장 유명한 분포가 이항 분포. 이항 분포. 그래서 뭐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n, p 요거 배웠던 거고, 기타 다른 분포도 되게 많죠. 그래서 막 표를 만들어서 기대값 분산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두 번째는 이제 확률 변수 x가 이제 어떤 셀 수 없을 때, 셀 수 없다는 게 연속적이라는 말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가 뭔지를 설명드릴게.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다. 우선 얘는 어떤 구간이 있어. 구간 내에 모든 값을 취할 수 있는 변수야. 구간 내에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6시 x분에 도착한다. 그랬을 때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분부터 60분까지 가능한데, 여기서 뭐 0, 1, 2, 3, 4 이것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시간이라는 게 연속적이어서 이 안에는 0에서 60 사이에는 0부터 60까지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고, 걔네들은 연속적으로 변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연속 확률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보통 도착 시간. 너희의 뭐 키 이런 거 등등 키. 사실은 키가 뭐 180이에요 라고 말을 하겠지만, 네가 이제 뭐 키가 1m부터 1m 80까지 컸다 가정했을 때 그 안에 키가 어떻게 컸느냐. 모든 값을 취하면서 키는 성장을 했을 것이고, 그지? 몸무게도 만약에 지금 뭐 75kg다.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75kg가 된 건데 그 안에 모든 값을 다 취하면서 몸무게는 늘어났을 것이고, 이렇게 연속적이라는 말은 어떤 구간 내에 모든 값을 다 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약간 불편해지는 게 뭐냐면, 불편해지는 게 그 확률 분포 표의 개념이 이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 표의 개념은 뭐 상식적으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이 확률 변수 x가 구간 내에 모든 값을 가지는데, 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6시 x분 도착이에요. 그러면 이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바운더리는 0부터 60까지인데 0부터 60까지 해서 뭐 그거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표를 만들다 보면 얘가 무수히 많아질 것이고, 그치? 그래서 표를 아예 만들 수가 없다. 궁금하지?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서 이 표를 토대로 해서 막 기대값과 분산을 막 구하고 있거든. 우리가 이렇게 이것도 구해보고 VS도 구해보고 뭐 시그마 S도 구한 다음에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표가 있어야지 뭐 곱하기 쫙 더해서 기대값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게 셀 수 없는 연속적인 모든 값을 다 취하게 돼버리는 그런 확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과연 어찌 구할 것인가? 과연 어찌 구하냐? 이게 약간 궁금해지죠. 이게 이게 표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구하지?
이게 좀 약간 딜레마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라. 알았지? 정말 자세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기초개념 특강이라서.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들어봐. 자, 그냥 참고사항이야.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우선 이 표가 안 만들어지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야. 표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될 값 어떻게 구해? 못 구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여기서 내가 그러면은 내가 그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요걸 해보자. 6시 X분의 친구를 만나기로 한 거야. 그리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에서 60까지인 거야. 근데 분명히 0부터 60까지 안에서 이 모든 값을 다 취하고 있을 거거든, 쟤네들이. 표가 안 만들어져. 여기서 그래서 정의역을 이걸로 보는 약간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 그러니까 우선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내가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특정 시간에 도착할 확률은 다 동일하게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할게요. 뭐 갑자기 뭐 보통 이때 와라 그러면 뭐 한 6시 한 30분 근처에서 제일 많이 올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0분부터 60분까지 모든 시간대에 도착할 확률은 동일하다. 일정하게 기대가 된다.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자 만약에 나한테 이게 그 X가 예를 들어서 10일 확률 그러니까 6시 10분에 도착할 확률 그럼 이게 이걸 얼마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야. 근데 원래 확률이라는 게 뭐 도착할 수 있는 전체 시간분의 딱 그 시간인데 얘는 사실은 이게 시간이 단 한 번 존재하고 근데 0부터 60까지에는 수많은 시간이 있고 미안해 무한대를 기호로 한번 써볼게. 그치?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개. 그 중에서 10분이라는 시간은 단 한 번의 정말 찰나의 순간. 거의 얼마로 생각해야 돼? 거의 0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0에 가깝다. 극한의 뭐 이게 미적분에서 배우는 극한의 개념입니다. 이게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정말 작아지거든요. 0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야. 이게 만약에 15분에 도착할 확률도 0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무한대분의 한순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표를 만들지도 못하겠지만 표를 만들어서 0에서부터 60까지의 표를 만들었다 가정을 했을 때 이 합은 우선 1이야. 합은 1이지. 확률이니까. 이 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여기 어떻게 다 써줘.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계인데. 연속적인데. 근데 이 표를 만들어도 의미도 없어 보이는 게 만약에 10분에 도착할 확률은 0이야. 15분 도착할 확률도 0이야. 여기 다 0이야 그러면. 죄다 0이지. 근데 그 0들을 다 더하면 1이야. 그럼 어떻게 0을 더하면 1이에요? 사실 얘가 0은 아니야. 0. 뭐 이런 값일 거잖아. 엄청 작은 값. 그러니까 엄청 작은 애들을 또 엄청나게 많이 모으면 1이 될 법도 하지. 극한의 개념이거든. 자세히 설명하기도 그렇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 제로는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표를 만들어봤자 웃기는 일이 생겨요. 이게 다 0이고 여긴 1이고 뭐야 이게 이러면서 그 표의 개념도 없을 뿐더러 만들어봤자 이런 일이 펼쳐진다. 되시나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떠냐. 이 확률 분포 표가 안 나오니까 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한번 함수를 생각해보자. 함수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봐. 이게 딱 이 표를 만드시고 그래프를 좌표 평면을 만드시고요. 여기를 x축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0에서 60까지 있다고. 자 지금부터 중요해. 잘 들어. 이게 이런 10일 확률, 15일 확률 뚜루루루루루 근데 다 0이야 확률은. 근데 이거는 확률이 나와. 봐봐. 확률. 내가 만약에 x가
10분부터 30분 사이에 도착할 확률은 뭐냐 이거야. 근데 이거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 보이는 게 이게 전체가 60분 간격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지금 20분 간격인 거야. 이거는 약간 60분에 약간 20의 느낌으로 확률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요런 거네요. 딱 하나의 값을 가질 확률은 0이지만 어떤 구간 내의 값을 취할 확률은 사실은 이게 기하적 확률인 거지. 기하적 확률. 그러니까 길이분의 길이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체의 길이가 60이었는데 이 구간의 간격이 20이다.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시간대에 도착할 기대가 비슷하게 된다고 가정을 한 거다,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확률이 나온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는 좀 미적분 원이 좀 되어 있어야 돼. 또는 수학 2가.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미적분 원 해봤니? 앞부분만. 좀 봐봐 이제. 여기서 큰일 났네. 그냥 하자. 어쩌다.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질 확률은 제로인데 어떤 구간이 발생했을 때 확률이 등장한다. 약간 적분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적분의 개념.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그래프 하나를 그릴 건데 x가 여기가 만약에 뭐 30도 여기 있었을 거고 여기에 10도 있었을 거고 여기에 다 있잖아요, 그지? 근데 x가 10일 확률은 0이란 말이에요. 0에 가깝죠. 그러면 여기 함수값을 여기다 확률을 찍어버리면 그래프가 또 0이 찍히고 막 30일 확률도 0이고 60일 확률도 0이니까 얘가 이렇게 찍혀요, 그래프가. 이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지금 그리는 함수는 그래프가 막 이렇게 그려진다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10이 들어갔을 때 여기 함수값 보이지, 여기가 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런 함수가 아니고 자 보세요. 내가 아까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도착할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 상수함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딱 그려서 끝까지 한번 갔고요.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넓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넓이를 확률에 대응시킨다. 최대한 적분 얘기를 안 하면서 가볼게. 이 함수의 의미는 뭐냐면 확률을 설명해야 되는데 10이 들어간 요 점의 좌표 이 y-값이 확률이 아니고 어떤 구간이 생겼을 때 넓이를 확률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넓이가 발생하려면 구간이 생겨야 되는데 x가 10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순간이니까 선 하나밖에 안 생기죠, 그죠? 넓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10에서부터 30까지라고 딱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구간이 생기면 넓이가 생기죠? 그쵸? 그 넓이 값을 확률에다가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넓이를 확률에 대응시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확률의 총합은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우리가 확률의 합은 1이다. 확률의 총합은 모든 사건들 다 계산해서 다 더하면 반드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왜 상수함수를 그린 거냐면 그 모든 시간대에 도착할 가능성은 동일하다고 기대된다. 그럼 상수함수 그려놓고 우선 요 간격이 60이고 요거 세로로 곱했을 때 전체 넓이가 1 되려면 60에다가 곱해서 1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상수는 60분의 1로 생각을 하시고 이 y는 60분의 1입니다. 그럼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10 들어갔을 때 여기가 10,60분의 1이다 그래서 x가 11 확률이 60분의 1입니까? 이게 아니란 소리예요. 잘 들어야 돼. 요 함수 값이 확률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구간이 있어야 확률이 생겨. 봐봐, x가 딱 12일 확률이나 x가 15일 확률은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점의 함수 값은 의미가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까 10에서부터 30까지를 생각해 봤을 때 확률이 잡혀버리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부터 30까지를 봤을 때 어떤 넓이가 생긴다고. 그 넓이를 확률로 생각하는 함수인 거야. 근데 아까 내가 전체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60분의 1로 가정을 하면은 잘 보란 말이야. 요 길이가 20이지? 20이지? 요 길이가 60분의 1이니까 둘이 곱해버리면 3분의 1이 나와. 그러니까 확률을 대응을 한다는 거지 지금. 3분의 1이구나 이게 넓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가 10에서부터 30까지의 확률은 이 함수를 내가 y는 fx라 가정을 했을 때 그 fx 그래프와 x는 10과 x는 30과 그 주어진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 그 넓이를 확률에다가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쪽 동네에서 함수를 쓰기로 한 거고, 이거를 이제 적분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이거야. 인테그랄 이렇게 적으면서 10부터 30까지 그 fx 함수를 정적분해라고 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 10, 30 함수 둘러싸인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면적을 표현한다는 수학적인 언어거든. 얘가 계산해봤더니 이게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함수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하는데, 이 함수의 이름이 이쪽 동네에서는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이산 나라에서는. 연속 나라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새로운 함수 하나를 만들고요.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보통 영어로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그래요. density가 밀도죠. 그래서 PDF라고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 요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이 함수 값이 몇 컴마 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점의 함수 값이 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얘는 어떤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구간과 그 함수와 둘러싸인 넓이 값이 나오겠지. 그 넓이가 확률인 거야. 요거가 제일 중요해.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를 확률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넓이가 생기려면 구간이 있어야 돼. 구간이 없으면 넓이가 생기지 않거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확률 밀도 함수는 그런 것이다. 요거 좀 이해가 됐나요? 정리 한번 해줄게. 그러니까 앞에서도 막 이런 설명을 하고 싶을 거야, 교재에서도. 근데 이게 좀 애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항상 걱정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자, 이제, 그 확률 밀도 함수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확률을 구하려고 봤더니 이상했다는 거지. x가 11 확률도 없고, 15일 확률도 0인데, 구간이 생기면 확률이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확률 밀도 함수는 뭐냐면 정의가 만약에 그 x가 확률 변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인 구간 내에 모든 값을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런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구간 내에 모든 값을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가 있다. 아까 그 확률 변수는 0에서 60까지였던 거고 그 안에 모든 값을 취할 수 있다.
그런 변수가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앞에 쓸게요. 취할 수 있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그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 하면 얘가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면 이 아래 조건들을 만족을 해요. 확률 밀도 함수가. 근데 뭘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구간 내의 넓이의 총합은 구간 내의 넓이 전체는 그냥 어쩔 수 없다. 1이다. 왜냐하면 확률의 합이 1이니까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 구간을 봤을 때 둘러싸인 면적은 1일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호로 쓰는 방식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체의 둘러싸인 넓이가 1이다. 근데 요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전체의 넓이가 1이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 저거 모르고 못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이 기호를 몰라도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이쪽은 미적분과는 좀 약간 동일하게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어찌됐건 전체 합은 1이 돼야 돼.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그래프 확률 이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알파부터 베타까지 동네에서는 이 확률 밀도 함수는 x축보다 내려가 있으면 안 돼. 근데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때 아래쪽에 있어 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은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확률 음수가 될 수 없어서 구간 내에서는 그래프가 절대로 x축보다 내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세 번째 얘까지 만족을 한다면 만약에 확률 x가 뭐 a부터 b까지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것을 그 함수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적분한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를 내가 만약에 알파라 가정을 하고 여기를 베타라 가정을 했을 때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 생각을 한다면 우선 이 전체의 넓이는 1이 되어야만 하고 확률의 합이니까 그게 1은 돼야 되고 이 주어진 그래프는 구간 내에서 절대 x축보다 밑에 내려가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확률을 구할 일이 생기면 이 함수를 넓이를 구하면 맞더라. 여기가 a가 있고 여기에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우와 진짜 이 넓이가 이 확률 값이더라.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함수가 존재한다면 그 함수의 이름을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줄여서 PDF라고 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을 함수값에 대응시키는 함수가 아니고 확률을 넓이에다가 대응시키는 함수를 생각한다. 넓이가 만들어지려면 구간이 생겨야 되고 구간이 없어져 버리면 넓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값을 취할 확률은 0이고 구간이 생기면 넓이가 생긴다. 이런 느낌으로 설명하는 게 초반에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죠? 아 오케이 그런 느낌. 구간이 있으면 돼 그런 느낌. 그리고 인테그랄 기호는 넓이 기호의 넓이 구하라는 뜻입니다.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면적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이제 기대값과 분산 구하기야. 그러니까 EX와 VX와 시그마 S 구하기. 당연히 이거 구해야지. 왜냐하면 아까 표가 안 만들어져서
표가 안 만들어져서 이 어떻게 구하냐 이게 궁금했었는데 이런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 정의했기 때문에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기대값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해볼까 이런 거야. 근데 어느 정도는 쉬워. 왜냐하면 받아들이기 되게 좋거든. 이게 왜냐면 기존에 하던 거랑 큰 차이는 없어. 디자인만 바뀌는 거야. 제가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이산 쪽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 x가 있었을 때 이게 저번에 배웠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값을 구한다는 것은 자 시그마 전체 다 더하시고 여기다가 변수에다가 확률 곱해서 쫙 다 더하면은 이게 그 기대값이 되네요. 그렇죠? 변수 확률 곱의 총합.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구하라 그러면 시그마 다 더하세요. 근데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하고 확률을 곱하시면 돼요. 편차 제곱의 기대값. 대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것도 있지만 시그마 그러니까 변수 제곱의 평균 왜냐하면 제곱에다가 확률 다 곱해 더했으니까 이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 스몰 m이라 썼을 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원래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산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랑 조금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랑 비교를 좀 해서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연속 나라로 오면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건데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다. 그럼 그 친구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거는 진짜인데 이런 거야. 실제로 이 시그마라는 기호가 이게 원래 합의 기호거든. 대수 마지막에 배우는 수학원의 마지막에 배우는 합의 기호인데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도 이것도 합의 기호야. 적분 기호인데 합의 기호고 이거는 원래 이게 좀 이산적인 애들을 더할 때 쓰는 기호고 얘는 연속적인 걸 더할 때 쓰는 기호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원래 합이라는 게 원래 썸이잖아, 썸. 그래서 이 S에 아마 그리스 대문자 모습이라 그러고 이 S, 썸을 쫙 당긴 게 이거야. 이것도 S야, S. S를 쫙 당긴 게 저 기호고 인테그랄이거든. 그러니까 둘 다 합이야, 합. 둘 다 합인데 이거는 셀 수 있는 것들의 합, 이거는 셀 수 없는 것들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된다. 잠깐만, 외워보자. 자, 더하세요. 셀 수 있는 것들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셀 수 없는 거죠? 더하세요 라고 기억하면 돼. 더하세요.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 구간 알파부터 베타까지였죠? 다 더하세요. 싹 다 더하세요 이런 뜻인 거야. 알파부터 베타 전 구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변수 곱하기 확률이라며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x 거기다가 확률함수 fx 확률 밀도함수 그 다음에 이 dx는 그냥 닫아주는 거야. 요렇게 구하면 돼. 기대값을. 디자인이 똑같지. 변수 확률 다 더해. 변수 곱하기 확률 모조리 더해. 기대값의 의미. 변수 곱하기 확률을 전 구간 더해줘. 기대값 이렇게 구하면 되고 또 분산 분산을 구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다 더해. 근데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며. 그러면은 또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하면 편차. 이게 편차 제곱. 거기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거라며. 근데 여기서 확률이 fx 밀도함수니까 곱해주고 그냥 dx 닫아주면 돼. 디자인이 똑같지? 이것도 괜찮은 거야. 그럼 또 다 더해. 근데 이번에는 제곱의 평균이라며. 제곱의 평균. 그러면은 x 제곱을 하고 확률 함수를 곱해서 닫아주면은 이게 바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 두 개의 식을 비교하면서 똑같이 받아들여줘.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인테그랄 기호로 바뀌는 거고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싹 다 더해야 되니까 전 구간 모으시고 변수 확률, 그러니까 변수랑 확률 밀도함수, 확률 질량함수, 변수와 확률 밀도함수 곱한 것의 총합. 편차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이 2, 3나라에서의 평균 분산 구하는 공식과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뭐 너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되셨죠? 간단하게 정리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이제 정규분포로 갑니다. 177페이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 7-9-1번은 잠시 스킵. 정규분포를 설명을 드립니다. 정규분포는 이제 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슈퍼스타입니다. 뭐 정규분포를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규분포 맛만 보여드리는 거야. 정규분포를 이해하기 전에 요거 한번 봐봐. 참고사항입니다. 야, 이제 좀 잘 들어봐. 이게 진짜로 이해시키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 적분기 몰라도 이해시키려고 하잖아. 자, 참고사항은 뭐냐면 두 집단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A란 집단이 있고 B란 집단이 있는데 두 집단이 있는데 한 7명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어떤 점수를 체크해 봤더니 1점, 2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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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5점 이렇게 받은 7명이 있습니다. 1점,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 이렇게 받은 7명이 있습니다. 자, 그냥 질문을 해볼게. 너희가 보기에는 이 A 집단의 7명과 이 B 집단의 7명 중에서 어느 집단이 조금 더 현실적입니까? 두 집단 다 평균은 지금 3점이에요. 그쵸? 계산해 보시면은 얘네들도 평균이 3점짜리 7명이고 이 두 번째 집단의 7명의 평균도 3점이라는 게 느낌이 옵니다. 그죠? 가운데 딱 3이니까요. 근데 저 A 집단이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봐. 이번에 우리 학교 평균이 63점이래. 그러면 63점 근처에 제일 많겠지. 설마 63점 근처가 제일 없고 10점대가 진짜 200명, 190점대가 200명, 그 다음에 63점인 애가 5명 이래가지고 막 확률 애들이 막 이렇게 곡선이 나오면서 야 평균이 63점인데 이게 다 틀린 애가 이만큼 있고 100점이 한 100명 있고 63점인 애가 이만큼 적어. 이런 집단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나라 서울시민의 남자 발 사이즈의 평균이 270이라 해본다면 그러면은 270 근처가 제일 많지. 막 320, 평균이 270인데 320이 한 1000만 명. 뭐 같아, 그지? 그리고 막 190이 막 270은 거의 없고 이렇게 돼서 평균이 27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통계적으로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요 집단이 A라는 집단이 이게 좀 현실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이 3점인데 3점인 애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뭐 가면 갈수록 원래 줄긴 해야 되는데 지금 7명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이상해요. 이거 1점짜리가 더 많고요. 5점이 더 많고요. 3점인 애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좀 이제 현실에 가까운 이상적인 집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런 위의 애들의 느낌의 분포 상태를 배웁니다.
이거를 정규분포라고 하고요. 자, 정의 좀 내릴게. 정규분포의 정의. 오늘 확인 테스트는 이항분포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정규분포는 오늘 할 수가 없어서. 자, 정의 내릴게. 정의. 정규분포란 모든 실수 값을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 x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입니다. 모든 값을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에 대하여 내가 아래 지금 적어드리는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뭐 기억 못해 잘. 그래서 그 x의 그 확률 밀도 함수 PDF가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루트 2파이 시그마가 맞지? 루트 2파이 시그마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결이만 아는 상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붙어 있고요.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에 시그마 제곱분의 이 시그마 제곱분 미쳤네 다 까먹었네. 이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뭐 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붙어 있지 않나요? 앞에 붙어 있죠. 요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식인 거예요. 그리고 x는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아, 저게 뭐야? 괜찮다고 몰라도 된다고.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 다른 문제도 없다. 근데 이게 요거 무리수 2라고 해서 고3 때 배우는 무리수 상수인데 파이가 한 3.14 정도 되는 값이잖아. 이 무리수 2도 한 2.7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5대 상수 중에 하나래. 무리수 2. 자연상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인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정규 분포라 하며 정규 분포라 부르기로 했고 기호로는 x는 따라간다. 비슷하죠? 따른다. 정규 분포는 기호로 n 쓰기로 했어요. n. 라지 n. 노멀입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장 일반적인 분포이다. 그래서 요 대문자 n을 기호로 따라와서 쓰기로 했고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쓰기로 했고 또 아까 그 이항분포 쓸 때도 여기다 2개 적어줬었잖아. 이항분포는 n, p를 적었었거든. 정규분포는 그걸 적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평균을 적기로 했어. 평균. 그리고 여기다는 분산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죠. 표준 편차시고. 그래서 기호로는 이거로 쓴다 이거야. 이거로 쓴다. 근데 뭐 그냥 왜 2개만 쓰면 되냐면 이게 지금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식인데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결정하는 변수 2개가 이거랑 이거야. 어차피 이 파이는 상수니까 루트 2파이는 상수고요. 요거 변수의 변수 시그마 표준 편차 흩어진 정도 집단마다 다르죠. 여기 변수 하나 잡혀 있고요. 요거 평균이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n과 시그마 값만 알고 있으면 이 확률 밀도 함수 식이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정도는 좀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한다기보다는 받아들여. 이 그래프를 우리가 못 그리지만 저 그래프를 그리면은 저 그래프의 모양새가 이렇게 생겨 있어. 제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어. 이런 모습. 그리고 요 가운데 딱 대칭 축이 하나 존재하는데 여기가 평균으로 딱 잡혀 있어. 그리고 좌우 대칭 곡선이야. 약간 종 모양이에요. 종 모양 곡선. 그리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평균이거든. 평균.
저 집단의 평균. 근데 평균 근처에서 이렇게 구간을 잡아서 넓이를 구하면 넓이가 좀 커 보여. 그치? 평균 근처가 함수값이 쫙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넓이를 구하면 꽤 크거든. 근데 이쪽으로 구간을 좁혀서 평균에서 멀리 가버리면 넓이가 작아져. 그 말은 평균 근처 확률이 제일 크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확률값은 적어진다는 거야. 대부분의 집단들은 그래프를 그리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 반 평균이 70점이었으면 이런 느낌의 곡선이 나온다는 거지. 70점 근처의 확률이 제일 크고 70점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질수록 커질수록 확률값은 작아진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확률 분포라는 거야. 이런 분포를 우리가 이름하여 정규 분포라 하고 특징을 몇 개 적어드리면은 우선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우선 정의역은 모든 실수예요. 못 가지는 게 없고 우선 그래야 정의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는 m이라는 이 가운데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의 구조입니다. 특징 몇 개 알려드리면 x는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고 그 다음에 x는 m에서 저 그래프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최대값을 가져요. 제일 높아야 함수값이. 그리고 세 번째는 놀라운 사실은 적분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저 친구를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요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전체 넓이 끝까지 무한대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 그래프 점근선이 x축이거든. 한없이 다가갔을 때 이 넓이의 총합이 놀랍게도 계산하면 1이야. 이 곡선의 특징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얘가 바로 정규 분포를 이루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m 근처에서 이게 확률이 제일 높구나. 거기가 제일 확률이 크겠다.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진행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규 분포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하죠. 포인트